자, 오늘은 통일시대의 우리말. 얘는 천재 박영록 교수님이 쓴 천재 박영록 교수님의 있는 통일시대의 우리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문이고요. 이 캐릭터도 너무 귀엽지 않나? 이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과 맞춤법과 어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남북의 언어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의외로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커지면 이게 아닌데? 소통이 안 될 것이고 오해와 불신이 생기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같은 민족의 생각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교류하고 화합해서 통일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아. 자, 다음에 가면 남한과 이 북한의 여기 맞춤법, 이거 중요하다. 잘 봐봐. 남한과 북한의 맞춤법의 뿌리. 일단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1933년 조선어학회 말모이란 영화 봤나요? 말모이란 영화의 주인공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어. 언제부터 달라졌냐면 여기서 짝짝 보면 한국은 1988년에 맞춤법을 바꿨어요. 이때 가장 큰 차이가, 선생님이 이제 88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맞춤법을 같이 쓰고 있어. 같은 세대야. 근데 8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거 본 적 있나? 잇읍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쓰거든요. 그때는 잇읍니다였어. 근데 이게 습니다로 바뀐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 맞춤법이 1988년에 개정이 됐고요. 북한에서는 조선말 규범집이라고 해서 북한 2010에 바꿨다. 그래서 표준어라고 하면 한국에서 쓰는 말을 뜻하고, 이 사람들은 문화어라 그래. 문화어. 우리는 표준어. 부르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때부터 말이 이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공통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지. 어떤 차이가 생긴 건가? 일단 북한 사람들은 여기 뭘까요? 나룻배, 여기 보면 나룻배 보이지? 즉 사이시옷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남한은 사이시옷 쓰고 북한은 안 쓰고, 그리고 여기 북한은 이용, 우리는 두음법칙을 인용을 해서, 근데 북한은 두음법칙을 인정을 안 해서 리용이라고 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우리 띄어쓰기의 차이는, 우리는 단어 단위로 띄어쓰는데 북한은 붙여 쓰는 경우가 남한보다 넓게 잡아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북한은 붙여 쓴다. 그래서 위에 건널 것이다. 그래서 저런 의존명사를 붙였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의존명사가 바로 것이에요. 것. 자, 분, 때 이런 게 있다. 사랑할 뿐이다. 먹을 때가 어디니? 뭐 이런 거. 그럼 남북한 차이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오시면 사이시오 한국 인정, 북한 인정하지 않고, 두음업체 우리 인정, 북한 인정하지 않고, 띄어쓰기 의존명사를 띄어쓰는데 이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은 해주거든요. 근데 북한은 일단 무조건 의존명사는 무조건 띄어써야 된다. 근데 북한은 붙여 쓴다. 그 외에 다른 띄어쓰기 보면 얘는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 자, 보조용언. 자, 보조용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먹어보다가 띄어쓰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안 할 수도 있어. 붙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띄었을 수도 있고 붙였을 수도 있는데 북한은 무조건 붙여 쓰는 거야. 그래서 먹어보다 읽고 있다, 보고 싶다를 붙여 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개념, 하나의 단어라고 하면 우리는 보조용언처럼 띄어쓰기가 원칙이고 붙여 쓰기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 이러면은 띄어쓰기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경제 부흥 상황 띄어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고.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국어사전, 경제 부흥 상황이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휘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 여기 보면 남한은 서울말을 기준으로 삼지만 북한은 평양말을 기준으로 삼아요. 북한은 방언을 문화어에 포함시켰고요. 남북한이 같은 뜻으로 썼던 말이지만 언어의 역사성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니까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한자어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다듬어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가 한글 전용 정책이다 라고 합니다. 한글 전용 정책. 그리고 북한은 이념도 중요하거든요.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의 사상과 관련된 거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남한에서는 표준어의 정의가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전개 방식에서 정의라고 하죠. 표준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평양말이 표준인 게 문화어예요. 그래서 분단 초기에도 북한에서는 서울말이 표준어였는데 1966년부터 문화어를 제정해서 보급해서 지금 우리말과 달라졌다. 그러면 북한의 어휘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차이를 구별해보자. 이거 유형을 정말 잘 나누셔야 돼요. 내용 일치 문제 조심하세요. 자, 첫 번째, 방언이 문화어가 된 경우 그때 평안방언이나 함경방언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이게 그 두만강, 압록강 그쪽이거든. 가장 북쪽이야. 우리랑 되게 멀어. 평안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백석. 우리 옛날에 같이 백석 공부했었지. 평안도 정주가 고향이었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문화어에서 쓰는 계산이, 가마치, 망돌은 거위, 누룽지, 맷돌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방언이 이 표준 문화어가 된 사례다. 다음, 뜻이 달라졌어. 이거는 이념이나 제도의 영향을 좀 받는데 예를 들어서 동무 볼까요? 우리는 친구야. 근데 동무는 약간 노동계급의 혁명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뜻이 달라진다는 것이. 얘는 북한의 이념과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고요. 자, 그래서 물론 북한에도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으로도 동무가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는 뭔가 혁명적인 그 동료라는 느낌이지. 그리고 세포 같은 경우, 세포는 우리는 생물학 용어잖아. 근데 북한은 어떤 집단의 단위가 되는 조직. 을 뜻한다. 그리고 바쁘다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busy.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힘에 붙이다, 힘들다 혹은 어렵다, 딱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부하기 바쁘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힘들다는 뜻, 보기 바쁘다 이런 보는 것이 딱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세 번째 종류는 북한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이제 1960년대부터 말을 다듬기 시작했어. 그래서 소리판,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음반이야. 끌차, 우리말로 견인차야. 그러니까 견인, 소리, 이런 한자어를 쓰고 싶지 않아서 바꾼 거지. 그러면 얘는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꾼 사례고, 이건 나이프, 노크 이런 건 영어잖아.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바꾼 말을 다듬기를 한 경우가 새로 만든 어휘가 되겠죠.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 사상이 방인한된 노동영웅, 밥공장, 인민배우 같은 말이 만드는 거지. 여기 뜻은 여기 나와 있어요. 밥공장, 노동영웅, 인민배우 읽어보시면 되고요.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 방언은 계산이, 가마치, 망돌. 남한과 뜻이 달라. 동무세포 바쁘다. 근데 분단 이후로 새로 만든 거는 다시 또 가지치기를 해야 돼. 다듬은 말. 소리빵 끌차는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꿨고, 밥상깔 손기척은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바꿨고, 그리고 여기 사회주의 이념에 담긴 말, 노동영웅, 밥공장, 인민배우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노력. 캐릭터 너무 귀엽지? 자, 우리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 얘는 쉽다. 일단은, 여기서 맞춤법을 좀 통일하면 좋겠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어휘는 협의를 통해 통합하자. 예를 들어서 남한의 어휘로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거북이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북이. 남한 스타일로 바꾸는 게 하나의 예지. 또 북한의 어휘로 단일화하는 거. 만약에 널찍하다로 바꾼다든지. 이거는 뭐 합의가 필요한 거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 남한의 어휘를 둘 다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복수 인정. 라디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춤법을 다시 정하면 그 다음에 서로 교육하고 언론을 통해 보급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 우리 극복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인식해보자. 관심을 가지자 이거죠. 여러분도 통일시대를 대비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끝났고 여기는 위는 학습활동이 항상 시험에 나오잖아요. 꼭 꼼꼼하게 보세요. 쌤은 너무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아서 뺄게요. 여기서도 학습활동에 하나가 빠졌어. 여기 보면 분단 이후 새로 만든 어휘 중에서 사회주의 이념이나 제도를 반영하여 만든 말, 노동영은 박공장, 인민배우 같이 필기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외부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맞춤법과 다른 부분을 쌤은 여기를 다 적어놨어. 1번 사이시옷, 2번 두음법칙, 3번 의존명사 띄어쓰기, 4번 명사의 띄어쓰기, 5번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6번 어미의 표기, 비어서가 비어서가 되는 거, 리을로 시작하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의 보기 이렇게 해놨죠? 쌤이 여기서 숫자를 매겨놨어요. 어제 모아놓은 게 띄고 개지? 을게 띄고 개, 의존명사 띄어쓰기 이렇게. 멧돼지 편말은 사이시옷, 우린 사이시옷 넣죠? 자, 그리고 할까? 아닐까? 이게 바로 여기 6번이 아니고 어디야? 7번, 그치? 받지 않는 게 의존명사. 자, 이렇게 하고 가버리자. 여기 5번 보조용언, 골안, 알바만 무지. 이건 명사를 띄어 쓰는 거. 자, 사이시오 편말. 자, 얼마 후. 그럼 여기도 이제 의존명사. 2개 있는 거 2개 이런 식으로 텐마로 사이시오 자료 사이 두 명사 띄어쓰기 하는 거고 쪽집 편지로 띄어쓰기 하는 거고 비여서 이런 건 좀 독특하지. 우리는 비어서라고 하는데 북한은 비여서라 그러는데. 다음 겨울 양식 두음법칙이네요. 이렇게 여기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이 부분 만점법과 다른 부분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알아두세요. 왜냐면 외부 지문 나올 때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으면 연계 대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가서 좀 다른 거. 여기서는 이런 뜻이 좀 다르다는 거야. 궁전, 소조, 급진하다, 율령기제. 사실 얘는 두음법칙을 적용하면 우리는 뭐 윤전기 제이라고 썼을 거야. 얘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쌤이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고 결국 이런 것도 재밌지 않아? 북한은 선생질이라 그런데 그치?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남한에서는 질을 쓰면 비하하는 게 되지?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전미사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이 사람은 다이어리, 볼펜, 클립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외래어가 많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 3번 어떤 또 문제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인사말 정도로 하는 거를 북한 이탈 주민은 막 연락 기다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여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연계 대비 마치겠습니다.